도둑이야. 누가 내 다이아 반지를 훔쳐갔어. 한 여자의 다급한 외침에 백화점 VIP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다른 고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도둑으로 지목된 건 그곳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자신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백화점의 VIP 라운지라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1년에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이상 지출해야만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 VIP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VIP스럽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짧은 단어 하나라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백화점 1층 로비는 번쩍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마른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고 손등은 세제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 서 있던 보안팀 직원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남자는 무전기에 대고 짧게 대답을 하더니 할머니를 향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VIP 라운지 쪽도 청소해 달라네요. 고객 한 분이 음료를 쏟았나 봐요. 고생 좀 해주세요. 남자는 마치 자기가 부탁하는 듯이 멋쩍어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죠. VIP 라운지가 자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도 있지만 자신의 옛날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이곳에 들어갈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VIP 라운지의 문이 열리자 고급 향수 냄새와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소파는 새 가죽처럼 반짝였고 테이블 위엔 손톱만 한 디저트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모두 하나같이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들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목걸이와 반지는 제 나름의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본 직원 한 명이 눈짓으로 청소할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객들이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게 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음료를 흘린 곳은 다행히 창가 근처라 사람들의 시선과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바닥에 흘린 음료를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비싼 코트 차림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반지 어디 갔지? 방금 여기 뒀는데 이게 어디 갔지? 정막을 깨는 여자의 외침에 직원들과 고객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여자의 외침에 VIP 라운지 전담 매니저 민호는 황급히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여자는 직원을 보자 더 다급해했습니다. 내 반지가 없어졌어요. 다이아 반지인데 방금 여기 뒀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매니저 민호는 여자를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주변을 잘 찾아보셨나요? 어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민호는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의 그런 태도에 더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찾아보지도 않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반지가 얼마짜린지나 알아요? 당신 1년 월급으로도 못 사. 민호는 고객의 지나친 행동에 기분이 상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잠깐 자리를 옮겨주시면 저희가 일단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기가 차다는 듯 팔짱을 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찾아보긴 뭘 찾아봐요? 내가 이미 다 찾아봤으니까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거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아주 비싼 건데 꼭 찾아야 해요. 당신들 나 누군지 알지? 물론 민호와 직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재벌가 며느리였습니다. 백화점의 상위 1% 고객이었던 것이죠. 직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VIP 고객들 역시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곳에 출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지만 이곳에 들어온다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VIP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끼리도 소비 금액에 따라 또 남편이 누구인지에 따라 또 집안이 어디인지에 따라 급이 나뉘는 것이죠. 이곳에서 여자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VIP 중에 VIP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모두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반지가 없어졌을 리가 없지. 아직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찾아주세요. 여자의 말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그리고 여자는 누군가를 겨냥한 듯 덧붙여 말합니다. 방금 없어졌으니 방금 들어온 사람이 범인이겠네. 그리고 눈으로는 분위기를 동조하듯 한쪽을 가리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과 고객들이 일제히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라운지 구석을 청소하기 위해 방금 잠깐 들어온 순자 할머니였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백발의 청소부. 격식에 맞게 깔끔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의 물건을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했던 것이죠.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고객들은 마치 결론이 났다는 듯이 삼삼오오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주도했던 재벌가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던 또 다른 여자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맞네. 저 할머니가 방금 들어왔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벌이겠어요. 저 할머니부터 조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앉아있던 다른 고객들도 맞아 하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죠. 민호는 얼굴을 굳힌 채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바라보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두 자기를 쳐다보는 걸까요? 자신은 그 고객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불편해할까봐 벽을 타고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모두 한편이 되어서 자신을 보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옷의 주머니를 좀 확인해도 될까요? 민호는 정중한 척 말했지만 이미 그 역시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해서 손을 떨었습니다. 들고 있던 걸레를 놓쳐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재벌가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여기로 왔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할머니가 여기 근처에 오지 않았다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재벌가 며느리는 주변에 앉아 있는 다른 고객들을 향해 물었지만 아무도 그걸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재벌가 며느리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새로 들어온 사람은 할머니뿐이잖아요. 훔쳐가지 않았으면 증명해봐요.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라운지 안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VIP 손님들 몇 명이 팔짱을 낀 채 지켜봤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진짜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왜 가져가겠어요? 재벌가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죠. 그 반지 하나면 아마 할머니 청소일 그만둬도 남는 장사일 텐데 그러면서 재촉하듯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눈치를 보며 무전기로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협조 안 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회사 직원이 저런 말을 하다니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가 자신의 옷을 수색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떨림이 느껴지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던 탓에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자 거기에 앳돼 보이는 여직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렵게 첫 직장을 얻고 이제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선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이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 무척이나 떨렸지만 선영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할머니에게 모욕을 주는 상황이 아까부터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설사 할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도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게다가 그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수색하다니요. 이건 또 다른 범죄이자 몰상식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가져가셨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정의심이 되신다면 다른 보안팀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옷을 검색해야 한다면 장소를 옮겨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선영은 처음에 떨리던 것과는 반대로 꽤 거침없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쉴 새 없이 얘기를 하고 난 선영은 스스로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았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영의 말에 다른 고객과 직원들은 멈칫했지만 재벌가 며느리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젓갓 할머니 옷 좀 보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어디서 이런 되먹지 못한 직원이 내 일을 방해해? 그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가 만약 진짜 반지를 잃어버렸다면 시댁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할머니는 꼭 범죄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또각또각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딱이라도 한 대 갈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할머니가 입을 뗐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 옷을 뒤져보세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벌가 며느리는 선영에게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원래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어서 하라는 듯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재벌가 며느리의 명령을 받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유니폼의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영수증 하나와 박하사탕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민호가 뒤지는 것을 멈추고 재벌가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 위에 놓여진 할머니의 작은 검은색 가방이었죠. 그녀는 턱으로 그 가방을 가리키며 민호를 부추겼습니다. 저기 가방이 보이네요. 물론 들여다봐야겠죠? 할머니가 확실하게 의심을 벗어나려면 말이에요. 하지만 가방을 지목했을 때 할머니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방을 손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가방은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갑자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할머니의 말에 다들 멈칫했습니다. 사태를 조종하던 재벌가 며느리 역시 순간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 표정에 움찔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낼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각또각 할머니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할머니 봐라. 이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의심스럽네. 그리고 민호를 보며 짜증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가방 안 뒤지고. 매니저 민호가 손을 뻗자 순자 할머니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호한 기세로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낡은 가방 안에 훔친 반지가 들어있을 거라 확신하며 비웃었죠. 하지만 할머니에게 그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세월 동안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를 지우고 이름 없는 청소부로 살아가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했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화려했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 가방마저 열리면 내가 숨겨온 내 인생이 저 무례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겠구나. 할머니는 반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유린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청소 카트 위에 있던 할머니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할머니는 극구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려는 민호와 이를 막으려는 할머니의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가방이 열렸고 안에 있던 빨간색 카드 지갑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카드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꽂혀있던 카드들이 바닥에 흐트러졌습니다. 오래된 신분증, 체크카드 하나. 그런데 그 사이에서 떨어진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멤버십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금빛 테두리에 아주 작은 글씨가 박혀 있는 멤버십 카드.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창립 멤버 인증 카드. 민호의 눈이 딱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숨을 삼켰고 VIP 손님들까지 웅성거렸습니다. 저 카드 뭐야? 저거 이 백화점 창립자 전용 아닌가? 순자 할머니는 급히 카드를 주워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카드 어디서 났습니까? 순자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냥 갖고 있던 겁니다. 민호는 말없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안팀 긴급 상황입니다. CCTV 즉시 확인해 주세요. 라운지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전부.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지점 VIP 라운지 담당팀입니다. 여기서 창립 멤버 인증 카드라고 쓰인 멤버십 카드가 한 장 발견되었는데 이 카드가 어느 분의 카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카드에 적힌 번호를 불러주었고 잠시 확인하고 알려준다는 대답을 들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건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카드입니다. 나중에 정말 큰일 나실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제 카드입니다. 그냥 돌려주세요. 민호는 할머니의 대답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할머니,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나 아세요? 일반 멤버십 카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할머니는 보안팀에서 확인이 될 때까지 이 라운지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때 재벌가 며느리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상황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민호를 향해 다시 재촉하기 시작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 제 반지는 어떻게 해요?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기 반지가 여기에. 뒤를 돌아보니 재벌가 며느리와 같이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그녀의 반지를 들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반지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반지를 낚아채고는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자신의 반지가 맞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는 반지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상황을 이렇게까지 벌려놨다는 사실에 순간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반지가 여기에 떨어져 있었나 보네요. 저는 반지를 찾았으니 이만 가볼게요. 다들 바쁜 것 같으니 일 보세요. 그녀가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할 무렵 보안팀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남자와 함께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라운지 안을 급히 둘러보다 순자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순자 할머니에게 뛰어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본사 VIP 전담팀의 강진혁 실장이라고 합니다. CCTV로 내용 확인을 먼저 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황급히 자리를 뜨려던 재벌가 며느리와 일행들도 마찬가지였죠. 민호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난감해하고 있었고 백화점 본사에서 달려온 VIP 전담팀 진혁은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자리를 뜨려던 재벌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 VIP 전담팀의 강진혁 실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어졌던 상황은 이미 모두 확인을 마쳤습니다. 진혁의 말에 재벌가 며느리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강하게 나갔습니다. 모두 확인했으면 됐어요. 잃어버린 물건이 없으니 오늘은 이쯤에서 가보도록 하죠. 그 말에 진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어르신께 사과는 해주셔야겠습니다. 진혁의 말에 당황한 여자가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하지만 여전히 진혁은 차분했죠.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바꿔드리겠습니다. 한마디를 하고 여자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영문을 몰라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한마디를 한 순간
옆에서 듣기에도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여자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재벌가 회장이었죠. 그는 며느리에게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며 당장 어르신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전화기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버님. 여자는 그 즉시 모든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순자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르신. 그녀의 싹 바뀐 태도를 보며 순자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넙죽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신. 그 모습을 본 순자 할머니는 몇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변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던가요?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또 누구를? 순자 할머니는 아까 옳은 말을 해줬던 앳돼 보이는 직원,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저 아이에게 당신은 상처를 줬습니다. 저 아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저 아이 역시 당신의 발밑으로 본 것입니다. 여자는 그 말에 즉시 선영에게 달려가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시아버지의 노여움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혁은 무례했던 직원 민호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제발 저린 듯 죄를 고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아니 어르신께 당연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민호가 진혁을 지나 순자 할머니를 향해 가려던 순간 진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신이 막대한 저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당신이 발견한 카드의 주인이 맞습니다. 이 백화점의 창립 멤버죠.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뵙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해할까봐 얘기하자면 당신이 해고되는 사유는 어르신께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대하고 마음대로 평가하는 행위는 우리 회사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VIP 라운지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세요. 이 모든 건 회장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그렇게 민호까지 단번에 정리한 진혁은 다시 어르신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회장님께서 많이 찾으셨습니다. 회장님께 다 보고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만합시다. 나는 그 이름으로 살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라운지 안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설마 저분이 창립자랑 같이 일했다던 그 사람? 그때 백발의 노신사가 황급히 VIP 라운지로 뛰어왔습니다. 이 백화점의 주인 김종구 회장이었습니다. 김종구 회장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라움과 동시에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박순자 씨 맞아요? 당신 맞아요? 도대체 이게 얼마만이요? 네, 그렇게 당신을 찾았건만 바로 코앞에 우리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니.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래전 주변 사람들의 계략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살았건만 이렇게 다시 마주하니 반가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 늙어서 또 만나게 되네요. 할머니와 손을 맞잡은 김종구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이 백화점의 초석을 놓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설 사무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밤새 도면을 그리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무 총책임자였던 박순자 씨는 지독할 정도로 꼼꼼하게 브랜드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죠.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그녀였지만 시기 어린 주변의 모함으로 모든 공을 뒤로 한 채 소리 없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 이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는 이 백화점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할머니는 노인이 되었고 생계는 갈수록 고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자 할머니는 운명처럼 이 백화점의 청소 용역 업체에서 낸 공고를 보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자기 집이었던 곳을 청소하며 사느냐고 혀를 찰지 모르지만 할머니에게 이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초심을 잃고 화려함에만 치중하게 된 백화점을 보며 마치 병든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구석구석의 먼지를 닦아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 청소 일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자신의 청춘에 대한 속죄이자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VIP 라운지의 문이 열릴 때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공들여 설계했던 백화점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라운지는 할머니가 꿈꾸던 품격 있는 공간이 아닌 오직 돈으로만 사람의 급을 나누는 차가운 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씁쓸함을 삼키며 묵묵히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압박에 매니저 민호가 할머니의 낡은 가방을 낚아챘을 때 할머니가 그토록 저항했던 이유는 그 안에 든 카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방은 3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던 날 챙겨 나왔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포와 서러움이 할머니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김종구 회장과 순자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바라봤습니다. 김종구 회장이 지난 날의 과오를 사과했습니다. 내 그때는 정말 미안했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못 믿고 당신을 멀어지게 했구려. 그때는 정말 내가 미안했소. 순자 할머니는 뒤늦은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회장님. 그래도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그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직원들과 VIP 고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우리 백화점 초창기 브랜드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백화점 지분을 가진 공식 등록자입니다. 김종구 회장의 말에 순자 할머니도 놀랬습니다. 아니 회장님, 지분이요? 이 회사에 제 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지 김종구 회장이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창립 멤버 아닙니까? 그때는 내가 실수했지만 이후 상황을 다 정리하고 당신 몫으로 지분을 분리해 놨습니다. 이제 그 지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분이라니요. 순자 할머니에게는 다 지난 옛날 일인데 김종구 회장은 그 일에 대한 미안함으로 법적인 지분까지 마련해 줬던 겁니다. 30년 전의 일로 말이죠. 그때 당시의 지분 할당이면 지금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까 순자 할머니에게 주머니를 뒤지라고 했던 그 민호가 그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소리치고 모욕했던 사람이 이 백화점의 주인 중 한 명이었다니요. 이제야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노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구 회장은 순자 할머니에게 이제라도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찾고 원하면 회사의 고문으로 모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나는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회장님. 그 말에 김종구 회장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입사원 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자신의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종구 회장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저기 있는 선영 양을 잘 봐주세요. 모두가 눈을 감을 때 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더군요. 아까 저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서 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말단 직원으로서 또 VIP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큰 용기였죠. 저는 저런 직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직원이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30년 전 우리가 이 백화점을 처음 세울 때 가졌던 그 진심을 저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이 백화점의 새로운 뿌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저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영은 순자 할머니가 자신을 지목한 것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선영을 기특하게 바라봤습니다. 김종구 회장도 선영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말이죠. 순자 할머니는 선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영 양 고마워요. 그대 같은 사람이 이 백화점에 남아있다는 게 내가 만든 이 이름이 아직 가치 있다는 증거 같구려. 그렇게 그날의 일은 모두 정리가 되었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지분을 찾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백화점에 대한 회화는 없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산 중 일부를 노인복지단체에 보내고 자신은 필요한 노후 자금 정도만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민호는 퇴사 명령이 내려졌지만 순자 할머니의 배려로 회사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니저 직함은 내려놓고 더 낮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고 하네요. 선영은 VIP 라운지에서 자리를 옮겨 본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관리팀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가끔씩 매장을 돌면서 친절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했던 재벌가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에게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썼던 모든 카드를 뺏기고 근신 처분이 내려졌죠. 물론 해당 백화점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곳곳에서는 갑질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당한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옷으로도 나이로도 직업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인생대간 채널이었습니다.